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1월 10일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유들이 여러 전해졌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다 문득 한 달 전에 봤던 어떤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주가 하락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데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단번에 무려 2,500억 원의 벌금을 맞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며 SNS 인플루언서 한 명이 2,500억 원의 벌금을 낸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이 한 명이 겨우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남겨먹은 수익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품 리뷰 영상만 올리면 한 번에 수천만 건의 화장품 판매가 다이렉트로 이어진다고 하니 중국은 정말 중국답다는 생각입니다. 여튼 당시 이 기사가 국내에 전해졌을 때만 해도 뭐 중국이니까 그러겠거니, 중국이니까 2천억씩 벌금을 내겠거니 그저 해프닝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LG 생활건강의 주가 하락도 이번 인플루언서의 벌금 제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월 10일 초유의 주가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LG그룹의 대표적인 기업이자 국내 최고 우량 대형주라는 면모에 맞지 않게 하루에 주가가 무려 13.4%가 빠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LG생활건강은 저뿐만이 아니라 국내 많은 개인 투자자께서, 특히 가치 투자자께서 사랑하시는 종목으로 이번 주가 하락은 실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특히나 LG생활건강은 우량주의 표본에 가까운 특징을 많이 보이기에 재무 분석을 할 때에도 여러 투자자분들께 기준이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정성장형이라 부르는 유형의 표본이라 일컫는 종목이며 재무적 특징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분석할 포인트도 여러 찾을 수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쪼록 LG생활건강과 같은 안정성장형 주식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 사소한 악재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만 이미 PBR 밴드상 최저저까지 내려온 주가가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로 또 한 번 10%대 이상 추락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은 극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폭락 전부터 중국의 내수 소비 둔화에 따른 화장품 판매 부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표 화장품주들은 꾸준히 조정을 받아오며 주가가 이미 반토막 내외로 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대표 화장품 기업은 물론 중국 내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타 소비재들 주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반영되며 우려가 더욱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지지하는 주요 수요처 중 하나는 바로 따이공입니다. 2015년 국내 화장품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만 해도 따이공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 높지만은 않은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길이 막히자 따이공의 역할은 예상외로 더 중요해진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서 영업을 확대하고 매장을 늘렸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이러한 노력은 이익에 미치는 일부 변수에 불과하며 따이공의 활발한 화장품 매입 활동과 역직구 등의 변수들이 화장품 기업들에게 더욱 중요한 이익 창출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19년에도 블로그 글에 작성한 바 있는데요. 당시 글을 통해서도 화장품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나 매장 확대와 같은 변수보다 기존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유통 채널에 더욱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따이공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따이공에 내다파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들 따이공이 매입한 화장품이 대체 어떠한 경로로 중국인들에게 내수 유통되는 것일까요? 따이공은 국내 화장품을 중국 본토에 대규모로 유통하는 큰손들이지만 그렇다고 직접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거나 화장품 판매 기업을 보유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타 유통 채널에 물량을 떠넘기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대체 이들의 물량을 누가 그리 흡수해주는 것일까요? 특히 최근까지 이들의 중요한 매출처로 급부상한 화장품 매입 주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흥이라 불리는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중국의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팔로워가 50만 명만 넘어도 엄청난 인기 유튜버가 되고 온 국민이 한 번쯤 알아주는 그러한 유튜버가 됩니다. 팔로워가 100만을 넘기면 사실상 걸어다니는 기업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30배나 많다 보니 10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해도 그다지 인기 인플루언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못해도 1천만 명 정도, 아무리 적어도 500만 명 정도의 팔로워는 보유해야 엄지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리뷰하고 이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들도 대거 성장한 바 있는데요. 앞선 기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웨이야도 팔로워가 무려 8천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팔로워 수가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들 인플루언서가 한 번 화장품 사용 후기를 올리면 단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사람들은 영상을 시청하는 즉시 영상에서 언급된 제품을 구매합니다. 특히나 유명인이 제품 시연 영상을 직접 생방송하는 가운데
제품 특징 하나하나를 짚어주면 소비자들 또한 순간적인 구매 욕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팔로워가 많고 시청자가 많으니 이들 후기 영상 업로드와 함께 이루어지는 화장품 구입 물량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인플루언서는 사실상 수백 개의 화장품 로드숍이 해내야 할 역할을 단번에 담당합니다. 그러니 기사의 웨이아도 화장품 유통 수입만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특히 웨이아는 중국의 최대 할인 이벤트 날인 쌍10일에만 웨이아의 화장품 리뷰 영상을 시청한 시청자 수가 무려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해외 화장품을 직접 공급하는 주요 유통 채널 중 하나가 바로 따이공인 것입니다. 따이공은 수많은 화장품, 로드숍, 온라인몰의 판매를 확대해온 가운데 SNS 인플루언서도 중요한 유통 채널 삼아 이들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장품 판매를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한마디를 하면 화장품의 대량 유통이 단번에 성사되니 따이공 입장에서도 인플루언서는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연이어 인플루언서들에게 규제를 가하고 품위 유지를 강요함에 따라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행위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기사도 이미 국내 알려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 LG 생활건강의 어닝 쇼크 우려는 이러한 중국의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수익 창출이 위축되고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따이공에게 더욱 저렴한 납품 단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따이공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공급 단가 인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당해지고 중국 본토의 화장품 로드샵들보다 더욱 중요한 유통 채널이 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따이공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 지속되어 온 바 있는데요. 최근 당국 규제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근 LG생활건강은 중국 내에서 최고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인 푸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따이공에게 공급 단가를 내려 제품을 확대 판매하는 대신 이들 대상으로 공급을 아예 포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진 것입니다. 이 여파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 달할지 불확실한 가운데 어닝 쇼크가 하나 둘 예측되며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따이공양 규모가 불확실한 만큼 추후 실적에 따라 이들 영향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성장형 기업은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 장기 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기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장기 성과를 기대하기도 좋은 유형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중국 내수 소비의 둔화부터 제품 판매 둔화까지 어쩌면 장기적인 성과에 비하면 작은 이벤트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국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것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부문 이익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당분간 주가를 발목 잡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상 관련 기업들은 종전의 주가 회복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겠고 추후 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미 수년째 실적 회복을 보이지 못해 시장 신뢰를 잃은 아모레퍼시픽을 떠올리면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과 근본적으로 사업 구조가 다르고 화장품 사업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차이가 크므로 이익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는 수분기 이상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기업 유형 특성상 반드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풀어놓은 입장인데요. 다행히도 상당수의 LG생활건강 투자자분들께서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 LG생활건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번 주가 하락에도 불구 여타 기업들이 폭락할 때에 비해 비관적인 글은 비교적 적게 목격되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스타일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매수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고가 브랜드의 비중이 커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들 기업 외에 여러 중소 및 중견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큰 수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 성장이라는 변수는 국내 대다수 화장품 기업들의 이익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중국의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성장 동력은 화장품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색조 및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 경쟁력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블로그에 코멘트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중국인들이 국내 면세점을 아무리 방문하더라도 국내 여행자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판매량의 변화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2015년 이후부터는 화장품 산업으로 분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 둔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은 분명 시장 내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중국의 내수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헝다그룹 사태가 이러한 둔화에 더욱 기름을 부으며 불을 붙였던 것이 엊그제인데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로 정부의 입맛에 들지 않는 원재료 수입을 규제하고 유통 채널을 규제하고 나아가 주요한 건설 현장의 건설까지 중단시키는 초유의 행정조치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며 국내 주식시장에도 여러 업종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며 점차 성장주도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중국 수출도 리스크가 자꾸만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돌이었습니다.